두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가 이편한 세상 광진이 대거 미분양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묻지마 청약으로 당첨됐던 사람들이 다 덜밀 잡혔다. 수백 명의 청약 통장이 효력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편한 세상 광진 같은 경우 평균 경쟁률이 2.3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예비 당첨자가 전체 물량의 80%까지씩이 이렇게 선정을 했었는데 또 이 예비 당첨자의 82%가 20, 30대라는 거, 즉 소위 말하는 금수저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동시에 있었는데 일단은 청약 당첨됐는데 도대체 왜 계약을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비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비싸서 계약 왜? 조건이 안 좋아서. 왜 그렇습니까? 왜? 에? 처음부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왜 청약 통장 아껴서 잘 넣어야지. 여기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괜히 또 오해 살라. 음. 당첨되신 분들 기분 나쁠 수 있고 계약하신 분들 기분 나쁠 수 그렇죠. 있고 시행사 입장에서. 근데 이제 결국 이것도 시장에 청약이 지금 그만큼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 막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네. 주변 가격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고 분양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면 이렇게 미계약이 나오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당까지 뽑았는데 그 예당도 막상 그러니까 당첨자도 계약을 안 하고 예당 불러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예당도 계약을 안 하고 거죠. 그렇게 나온 물량이 지금 미계약분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개수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계약 조건을 바꿔서 이제 말 그대로 선착순 분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을 풀어서 계약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그래야 이제 그 대금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음. 결국은 이제 가격이 모든 걸 좌우하죠. 이제 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기사를 같이 보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고가 분양에 대한 부분이 2019년부터 2018년까지는 이런 사례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특히 그렇죠. 서울 안에서는. 근데 그렇죠. 올해 지금 1월달, 2월달부터 미분양에 대한 얘기가 수도권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상상도 못하던 얘기였어요. 부산 뭐 이런 경남 쪽에서나 미분양 얘기가 있었지, 지방에 미분양 얘기가 있었지. 근데 이제 수도권 정비사업 분양 물량도 미분양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모델하우스마다 좀 있는 데들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 둔화되는 모습도 수도권 그렇죠. 쪽에서 보이고 서울은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서울이야, 안에서도 이 서울. 이제 여기는 이제 서울 안에서도 그런 모양새가 드러나는 첫 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착된다. 조정장의 흐름이 나타나는.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정비사업 분양 물량들 중에서도 진짜 목에 꽉꽉 차는 일반 분양가 수준에 나온다. 그러니까 입지라든가 상품 가치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 물량이 올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근데 이런 애들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매력 있는 가격대에 나올 때 청약이 난리가 나는 거지. 가격은 시세에 거의 목까지 차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청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분양 가격을 받쳐주는 게, 그러니까 그 분양 가격이 매력 있게끔 보여지게 하는 게 주변의 시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주변의 시세가 슬슬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 그렇죠. 까딱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거 받았는데 네. 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거 받는 것보다 이 빠져 있는 얘를 사는 게 더?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분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첨되고 나서도 이거 계약해야 돼 말아야 돼. 계약하고 나서도 나 이거 잘못 분양받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조정장에서 또는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말 그대로 하락 본격 시작인지 조정의 어떤 영향인 건지, 그리고 이제 이 고분양가 시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인 건지. 근데 일단 서울 안에서 미분양이 이렇게 났다는 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 이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강소장님 얘기 때문에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분양가라고 얘기하는 거,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상대적이에요. 기존에 포진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면 상대적으로 그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저렴하다고 보이는 거고, 가격이 또 빠지고 있으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느끼는 매력이 건데,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매력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계약분, 미분양이 아니죠, 미계약분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일단 청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청약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분양권을 전매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전매가 안 돼. 그러니까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 가수요가 없죠. 전매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건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보면 또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청약을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단 자금이 투자가 되죠.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혜택은 언제 누려요? 준공된 다음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기간 동안, 뭐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뭐 4년까지 지어지는 기간 동안에 혜택은 누릴 수 없으면서 비용만 투자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가격이 받쳐줄 것 같은 기대도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비 당첨자까지 해서 청약 통장 이제 못 쓰잖아요. 한번 당첨됐는데 예당 모집할 때 안 가면 다시 쓸 수 있고, 아 그래요? 최초 당첨자는 못 쓰고. 그래서 청약 통장이 거의 한동안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는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도 제한돼서 자금 금액도 크고 9억 초과 아파트라서 전매도 안 되고 여기 돈을 박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최근에 이와 완전 상반된 기사도 있어요. 뭐요? 예를 들어서 전매 제한이 불이한 도심 수도권에 있는 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 물량들은 줍줍 나오니까 또 가서 거긴 줄 서요. 지금 그건 그렇군요. 어차피 줍줍 받으면 뭐 프리미엄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 조금이라도 붙어서 6개월 뒤에 팔 수 있다라고만 팔겠다. 그런 마음으로 줄 서는 데는 또 줄 서요. 그러니까 시장이 같은 상황에서 규제 지역 아닌 지역이 사실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다양한 시각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울 지역에 이렇게 고무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분양 물량, 미계약분 물량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결국은 실수요자가 청약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청약 가점제를 도입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미계약이 나와버리면 청약 통장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그러네. 하락장에서는 원래 청약 통장이 쓸모가 없어요. 경쟁도 없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보통 그래 청약 통장 무용론이 나오죠. 할인 분양 해주고 그래도 안 사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제 하락장도 꺾이고 나서는 대출도 되는데 안 사지.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도 오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개인적으로 더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일단 이런 미분양을 지금 돈 있으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아직은 빠르다. 그렇지. 아직 이거는 하나의 첫 사례고 네. 이렇게 금융이 잠겨 있는 상태. 만약에 대출도 자유롭게 되고 막 그랬으면 네. 아마 그건 시공사 보증에 따라 대출이 얼마 가능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튼 미분양이다, 미계약이다 평가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일단 미계약분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요. 지금 현재 미계약분을 판매를 위해서 중도금 40% 이자 후불제로 대출해주고요. 계약금도 20%에서 10%로 낮춰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분양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욕먹을 만한 얘기가 이건데요.
해야 되겠다. 욕해줄게요. 빨리 해봐요. 해야 되겠다. 욕할 준비돼 있어. 양복 입고 욕 못하겠다. 많은 분들이 뭐 제가 분양을 받아라, 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요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을 잘 보시고 이렇게 미계약 나오는 것들을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반등을 하는 타이밍에서는 미분양이 싹 사라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잘 보면 돼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얘네가 미분양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진짜 없어. 그러면 이게 물건들이 알게 모르게 소진됐다. 사람들이 지금 사는구나. 어떤 그런 시그널로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럴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사라고 부추긴다고 또 뭐라고 하실까봐. 제가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면 청약통장 무용론이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해?라고 해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네. 너무 이른 얘기야. 아니야, 그렇지 이르긴 한데 네. 그런 사람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가지고 계세요. 네. 청약통장 그냥 가지고 계세요. 네. 청약통장 무용론 얘기는 아직 너무 일러. 그래. 그런데 가지고 있어. 아니 왜 그러냐면 나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청약통장 가입 안 했으면 쓸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이제는 쓸 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동안 가점 안 돼갖고 택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쓸 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가점이 낮아지는 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전해봐라. 1순위 청약이 아니어도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들 청약통장 가입하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네, 희망은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